인간 게놈 진화를 만들어내고 건강 증진을 위해 유전 암호를 살짝 조작할 수 있는 시대를 살면서 인간 잠재력의 지도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인데요. 만약에 우리나라 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또 그쪽 진학을 꿈꾸고 계신다면 진짜 강력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책이에요. 요즘 교육이 또 핫하잖아요? 근데 교육은 사실 핫하지 않은 적이 없죠. 근데 우리 사회에 비해서 교육이 항상 뒤처지고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책이 좋은 지표가 되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책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평균주의의 등장에 대한 챕터입니다. 처음에는 캐틀러라는 사람이 사회과학에서 평균을 사용한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는 집단의 평균이 개인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는 평균을 이상적이고 참인 상태로 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 후 골턴이라는 사람의 주장이 평균은 우리가 아는 중간, 평범한 것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비정상이라고 보았던 캐틀러와 달리 골턴은 평균보다 우수한 우월층, 그리고 반대인 저능층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후 테일러라는 사람이 기업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 평균적인 인재를 강조하게 된 결과 사회에 테일러주의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개개인성의 원칙과 관련된 챕터입니다. 저자는 들쭉날쭉의 법칙, 맥락의 법칙, 끝으로 경로의 법칙으로 평균주의를 반박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들쭉날쭉의 법칙은 개인의 재능이나 특징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입니다. 한 범주 내라도 관련성이 없다면 특징들이 들쭉날쭉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국영수가 모두 50점인 친구, 그리고 국어 100점, 수학 25점, 영어 25점인 친구가 있어요. 두 친구는 잘하는 점도 다르고 서로 신경 써야 할 분야도 조금 달라요. 하지만 평균주의에 따르면 이 친구들은 같은 수준의 친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특성을 함부로 한 범주로 묶어서 평균을 통해 평가해서 안 됨을 강조했습니다. 맥락의 법칙은 사람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혹은 남을 볼 때 나는 혹은 쟤는 원래 이런 애야, 이런 성격이야 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의 법칙은 여러 상황 맥락에 따라 사람은 여러 기질을 보일 수 있음을 말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상황 맥락을 이해하고 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타인 또한 맥락의 원칙에 따라 이해해야 함을 말합니다. 경로의 법칙은 위 둘을 종합하여서 자신만의 학습 경로가 존재함을 말합니다. 흔히 교육과정, 발달과정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지만 개개인은 서로 크게 다르면서 자신만의 다른 학습 경로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만의 들쭉날쭉한 특성을 파악하고 맥락에 따른 자신의 모습을 파악해 최적의 경로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3부에서는 이런 개개인성을 강조해서 성공한 기업들의 예와 그 교육에서 이런 개개인성의 법칙을 적용할 방안을 말하고 있어요. 학점제에서 자격증제로 성적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를 하면서 교육 진로에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저자는 자유로운 교육을 통해 개개인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의 교육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최근 읽은 책 중에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인 것 같아요. 특히 집단의 평균 특성으로 개인을 찾아낼 수 없다는 점이 저는 크게 와닿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개인을 집단의 일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읽고 좀 기억난 게 최근에 되게 유행했었던 MBTI 테스트 있잖아요. 그게 생각났거든요. MBTI 저도 테스트를 했는데 저도 그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저를 판단하고 있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저도 교육자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 교육이 개개인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은 사실 효율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책에서 방안을 활용하면은 개개인성을 살리면서 개인의 모든 재능을 살리는 그런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했고 그런 교육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관통하는 단어로 개개인성이라는 단어를 뽑고 싶어요. 이 책의 저자는 평균주의에서 벗어나 개개인성을 살리는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라면 제 기호에 따라서 제 재능을 찾아갈 것 같아요. 결국에 함께 살아가는 사이에서 서로 다른 재능들을 퍼즐처럼 맞춰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아예 다른 퍼즐이면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제가 바뀌는 방향밖에 없겠고요. 근데 이게 사회의 기호에 따라서 날 맞추는 게 아니라 제 기호에 따라서 최대한 맞추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책에서 주장하는 교육 모델은 개성을 발현시키고 활용하는 게 목적이고 실제 실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학종과 유사하다고 생각했어요. 학종은 기존 성적 중심,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평균주의적 평가에서 벗어나서 실제 과하고 연계할 수 있는 실력과 활동을 평가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책과 확연하게 다르다고 생각되는 게 학종에서 드러내는 개성이라는 건 어쩌면 대학에서 맞추어서 만들어낸 모습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A라는 학생이 A대 교육학과에 가고 싶었는데 내신이 안 돼요. 그럼 그 과에 갈 수가 없겠죠? 그럼 자신의 내신에 맞춰서 그 대학에 좀 더 낮은 학과를 써야 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그때는 자신의 개성을 죽이고 그 과에 맞는 개성을 만드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 점이 학종하고 이 책에서 말하는 그 교육 모델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산고등학교 이하민이었습니다.